안녕하십니까 현주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에 대해서 실험한 것을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연 빛의 세기와 광합성이 어떠한 관계인가? 빛의 세기와 광합성이 어떠한 관계인지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의 세기는 점점점 강해지지만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됐을 때는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이 구간에 대해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이 담긴 표변병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고 깔때기 안에 검정물을 넣고 깔때기를 거꾸로 세워 표변병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무엇을 만들어내니까? 이산화 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쓰인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말을 넣고 깔때기를 거꾸로 세워서 표면병에 넣는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깔때기를 거꾸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검정말이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체가 이 깔때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깔때기를 세워놓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시험관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관을 거꾸로 세워서 표면병 안에 넣어 검정만이 들어있는 깔때기 위를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득 집어넣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기체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기체가 순수하게 어떤 기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관 안에 모일 때 어떤 기체든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가득 넣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변병 안에 온도계를 설치한 후에 자와 전등을 다음과 같이 장치한다. 전등은 표변병에서 60cm 떨어진 곳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60cm입니다. 이 60cm가 가장 중요한데요. 발광 다이오드 전등에 의해서 빛이 오게 되는데 이 빛에 의해서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 전등은 굉장히 중요하게 60cm 있는 곳에다 정확하게 놓고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분 동안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어 표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할 때부터 기포수를 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기포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 센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기포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산소입니다. 산소. 기포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라고?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체가 뭐라고 했어요? 산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쏘여서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냈다 하면 무엇을 했다? 광정말이 광합성을 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60cm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0cm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cm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점점 좁혀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어서 표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1분 동안에 발생하는 기포수가 가장 많을 때 표변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는 몇 cm냐면 바로 20cm입니다. 20cm. 자, 아래쪽 표에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입니다. 60cm에서는요, 약 12개의 기포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40cm에서는 23개, 그 다음에 36개,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2배, 3배씩 이렇게 늘어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입니다. 표변병과 전등을 거리 달리하는 것은 어떤 요인을 조절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표변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니까?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실험할 때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즉
여기에서는 발광 다이오드 전등을 가까이 함으로써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고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광합성을 달리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실험을 했던 겁니다. 표면봉과 전등 사이 거리에 따라서 기포수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표면봉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검정말의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검정말의 광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뭐라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검정말의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뭐라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은 검정말의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 번째, 기포수와 광합성량은 어떠한 관계인가? 발생하는 기포수가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기포수는 광합성량과 이렇게 비례하게 된다더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은 어떤 관계일까요? 표면봉과 전등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검정말이 발생하는 기포수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아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한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해서 무한정 강해진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강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184쪽에 보게 되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여러분과 선생님이 열심히 외웠던 그 그래프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맨 처음 왼쪽에 빛의 세기는요,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어디까지만 확인했더라? 바로 여기까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이 구간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과제. 교과서 182쪽, 교과서 183쪽에 물음표와 정리하기 1, 2, 3, 4번.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했던 그 빨간색 글씨 있죠. 그것을 잘 정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과서 186쪽에 해보기를 보게 되면 시금치의 호흡 결과 발생하는 기체 확인하기 해가지고요. 별표해가지고 2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물음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랑해요.